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편안하십니까? 혹시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지, 소확행이 최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은 평범한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고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나만 미치도록 불만족스럽고 현실을 부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야망이 끓고 있다면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 돌연변이들을 위한 뇌과학적 위로이자 성공을 위한 가장 위험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서점과 베스트셀러 코너를 가보면 온통 힐링, 위로,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는 책들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온다. 달콤하죠.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말들이 성공의 진리라면 지금부터 제가 거론할 이 세 명의 인물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부사 마이클 조던,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광인 일론 머스크, 투자의 신 워런 버핏. 우리는 이들을 보며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자존감이 높을까라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자의 시선으로 이들의 뇌를 MRI 찍듯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고 더 결핍되어 있으며 더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조던은 승리에 미친 분노 조절 장애 환자에 가까웠고 머스크는 평화로운 상태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위기를 만드는 불안 중독자이며 버핏은 어린 시절에 거절당한 상처를 평생 돈으로 메우고 있는 강박증 환자입니다. 오늘 더리치랩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성공 방정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 합니다. 압도적인 부와 성공은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결핍과 그 구멍을 메우려는 본능적인 발버둥에서 탄생합니다. 왜 여러분의 만족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불행을 성공이라는 황금으로 연금술처럼 바꿔내는지 그 피 튀기는 뇌과학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첫째, 마이클 조던 분노는 가장 강력한 각성제다. 인위적 결핍의 뇌과학. 먼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그리고 그의 뇌 구조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93년 3월 19일 시카고 불스와 워싱턴 블리츠의 경기였습니다. 상대팀에는 라브레드포드 스미스라는 신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슛 감각이 미쳤던지 그는 농구 황제 조던을 앞에 두고 무려 37득점을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경기는 시카고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조던의 자존심에는 씻을 수 없는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라커룸 샤워를 마치고 나온 조던은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동료들에게 이렇게 내뱉습니다. 아까 경기 끝나고 스미스 그 자식이 나한테 오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이스 게임 마이크라고 비꼬면서 말하더군. 건방진 자식. 내일 두고 봐라. 맹세코 그 녀석을 죽여버리겠다. 바로 다음날 두 팀은 다시 맞붙었습니다. 조던은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맹수처럼 스미스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는 전반전에만 36득점을 퍼부었고 스미스는 영혼까지 탈탈 털린 채 벤치로 쫓겨났습니다. 조던의 완벽하고 잔혹한 복수극이었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스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당시 라브레드포드 스미스는 조던에게 나이스 게임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조던이 만들어낸 망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미 리그의 정점에 선 조던, 돈과 명예를 다 가진 그에게는 더 이상 자신을 자극할 결핍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편안해지면 나태해진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뇌는 스스로 가짜 결핍을 창조해내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저 녀석이 나를 무시했다는 거짓 정보를 뇌에 입력하여 인위적인 분노를 유발한 것이죠. 뇌과학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우리 뇌가 분노를 느낄 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코르티솔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지만 극한의 경쟁 상황에서는 천연각성제이자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분노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비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변의 잡음이나 관중 소리, 심지어 내 몸의 피로감조차 느껴지지 않고 오직 목표물 하나만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 조던은 자신의 뇌를 해킹해서 이 초인적인 몰입 상태를 강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에게 만족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날 밤, 그는 기뻐하는 대신 공허함을 느꼈고 다음 날이면 또다시 자신을 화나게 할 새로운 적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적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분노해야 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하는 법조차 잊어버리셨습니까? 둘째, 일론 머스크 평화는 나의 적이다 불안이라는 이름의 엔진. 두 번째 인물은 현존하는 최고의 혁신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의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스는 머스크를 관찰하며 아주 독특한 심리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악마 모드 디먼 모드입니다. 평소에는 유쾌하고 농담도 잘하던 그가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며 주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미친 듯이 채찍질을 하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하지만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기적 같은 혁신은 모두 이 악마 모드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머스크가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숭고한 꿈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꿈을 쫓는 게 아니라 악몽에서 도망치고 있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머스크의 유년 시절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정서적 학대를 받았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어린 머스크의 뇌에는 세상은 지옥이고 언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생존 본능, 즉 극도의 만성 불안이 회로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찾거나 명상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항상 성호미오스테이서스, 즉 편안하고 안정한 상태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머스크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 큰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는 회사가 잘 돌아가고 평화로울 때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고 우울해합니다.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과거의 상처와 불안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멀쩡한 회사를 놔두고 트위터를 인수해 난장판을 만들거나 내일까지 이걸 못 해내면 회사는 파산한다며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외부의 거대한 위기를 만들어내야만 자신의 내면적 불안을 그 위기 해결에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결핍은 바로 안전입니다. 그는 뼛속까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 거대한 안전장치 전기차, 우주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행복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 짊어진 고통스러운 불안을 생산성으로 치환한 피눈물 나는 결과물입니다. 머스크는 말합니다. 나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게 된다면 당신들은 절대 나처럼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셋째, 워런 버핏 나만의 성을 쌓다 거절이 만든 내면의 점수표. 마지막으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입니다.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고 체리 코크를 마시는 이 할아버지에게 무슨 결핍이 있냐고요? 천만에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거절과 무시였습니다. 20살의 버핏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장사로 돈을 벌어봤고 주식 지식도 해박했으니까요. 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죠. 하지만 하버드 면접관은 단 10분 만에 그를 차갑게 탈락시켰습니다. 자네는 우리 학교 인재상에 맞지 않네. 어린 버핏에게 이 경험은 단순한 불합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실존적 결핍이었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거절과 배제는 물리적 고통과 똑같은 뇌 부위 전 대상피질을 자극합니다. 뇌는 이것을 죽음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하거나 자신을 의심하거나 혹은 하버드에 들어가기 위해 재수를 했을 겁니다. 남들의 인정 아우터 스코카드를 받기 위해서요. 하지만 버핏의 뇌는 이 결핍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다. 오직 나만의 기준, 나만의 점수표로 승부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 철학의 핵심인 내면의 점수표이너 스코카드입니다. 하버드가 나를 거절해? 세상이 나를 무시해? 좋아, 그럼 너희들이 감히 평가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지. 그는 그 길로 벤저민 그레이엄을 찾아가 가치 투자를 배우고 평생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연구했습니다. 버핏이 그토록 안전마진마전 어브 세이프티에 집착하고 해자가 있는 독점.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거절과 불안정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세상이 다시는 자신을 흔들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돈이라는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을 쌓아 자신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의 검소함과 보수적인 투자는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처절한 결핍의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넷째, 뇌과학의 진실 행복은 고인 물이고 결핍은 흐르는 물이다. 자, 이제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단순히 성공 스토리로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마이클 조던의 분노, 일론 머스크의 불안, 워런 버핏의 인정 욕구.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들을 부정적인 것, 치료해야 할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힐링 여행을 떠나며 어떻게든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씁니다. 마음을 비우세요라는 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행복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방법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우리 뇌는 행복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는 철저하게 생존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에 가장 유리한 상태는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상태가 아니라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더 많이 비축해야 한다는 결핍의 상태입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 리워드 시스템은 언제 작동할까요? 이미 목표를 달성해서 만족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그때 도파민은 멈춥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사냥을 나서는 그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만족하는 순간 도파민은 끊기고 뇌는 성장을 멈춥니다. 배부른 사자는 절대 사냥하지 않습니다. 오직 배고픈 사자만이 목숨을 걸고 달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적당히 만족하고 이 정도면 행복하지라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마취시키고 있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은퇴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진화는 없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부자가 된 기분만 느끼며 힐링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전자라면 이제 뇌 속의 행복 회로를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대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그 시커먼 결핍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기억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잠 못 이루게 하는 불안,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생기는 지독한 질투와 열등감. 이 어둡고 축축한 감정들을 억지로 긍정의 빛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로켓처럼 쏘아 올릴 최고급 해결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승화 SUBLIMATION라고 부릅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가장 고차원적인 방어기제입니다. 내면의 똥밭을 황금으로 바꾸는 유일한 마법입니다. 조던은 분노를 승리로 바꿨고 머스크는 불안을 혁신으로 바꿨으며 버핏은 상처를 부로 바꿨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술을 마시는데 쓰거나 남을 욕하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의 목표를 향해 조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편안함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가난과 도태입니다.
반면 결핍은 쓰지만 그 끝은 위대함입니다. 지금 당신의 배는 고픕니까? 아니면 부릅니까? Stay hungry. 잡스가 남긴 이 말은 멋부리기 위한 명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과 성공을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과학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안락한 소파에서 일어나 스스로를 결핍의 세상으로 내던지십시오. 뇌는 그때부터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